지난 시간에 고종이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을 우리 헤이그 밀사가 로이터 통신에 밝힌 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살려고 바등댔던 사람이나 자기 목숨을 어디에 구걸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종이 죽은 뒤에 제3자들, 특히 일본 놈이 어떻게 평가했고 미국인이 어떻게 평가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다룰 차례입니다. 일본 놈들이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이후에 고종과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기로 했냐면 이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이씨 왕조의 왕이라 이거죠. 황제라는 말을 없애고, 그러면서 이왕직이라고 하는 그 관청을 창설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왕직 관청에 이 고종과 순종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감시도 하고 서포트도 하는 그런 관청이에요. 거기에 이제 일본 놈도 관리로 소속되고 뭐 한국인도 친일파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일본 놈 중에 이제 가장 근접 감시와 이제 보좌 역할을 한 녀석이 곤도 시로스케라는 일본인이에요. 서기관이었는데 이 서기관이 일기를 쭉 썼어요. 그 일기 중에 1926년 어느 날 일기에 뭐라고 고종 황제에 대해서 써놨냐면, 거기 26페이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종은 재주와 지략이 너무 많은 반면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 뭐든지 좋게 여기는 임금이었으며, 특히 권세와 명예를 동경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각 방면에 능통한 고종의 말솜씨는 하늘의 재주로 사람의 재주로 하늘의 재주를 빼앗을 정도로 뛰어났는데 아마도 그런 분은 고종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 총명한 임금을 보필할 유능한 신하만 있었더라면 분명 국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러한 현명한 유능한 신하가 없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지 고종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유능한 신하라고 하는 놈들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대부분 친일파로 전향했고 고종을 팔아먹으려고 갖은 잔꾀와 모함을 부리던 놈들이었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고종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일본 놈도 이렇게 옆에서 딱 붙어 있었던 놈들은 고종을 이렇게 호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사람, 고종의 특사 역할도 한때 하기도 했던 호머 비 헐버트 라는 사람의 1942년 훗날 회고하는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The King of Korea never surrendered to the Japanese. 한국의 왕은 단 한 번도 일본인들에게 굴복한 적이 없다, 항복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이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본 놈들이 억지로 고종을 배제시키고 그러면서 지들이 한 것은 있어도 고종이 한일합방을 받아들이거나 을사보호조약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야. 단 한 번도.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알고 있죠. 고종이 나라 팔아먹은 걸로. 지금 조선일보에 연재되고 있는 거 보세요. 고종이 무슨 자그마한 돈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처럼 계속 그 사기, 조선일보가 사기 기사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이놈들이 왜 그러냐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일본 놈들이 허가해 줘서 만들어진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그 일본 천황폐화를 1월 1일 날 부부 사진을 일면 톱으로 올려놓고 찬양하던 자들이 또 일본 천황 생일날에 또 그러고 1년에 2번씩은 완전히 신문에서 일본 천황이나 찬양하던 놈들이 그 친일적인 행각이 이렇게 하면은 좀 덮어지거나 완화될까 해갖고 고종을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고종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친일파는 살 길이 없어요. 예? 고종이 견결한 그런 독립투사였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될수록 그들은 고종을 버린
불충한 자들이 불충무리일 뿐만 아니라 매국노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선명해질까봐 고종을 끌어내려서 자기들 반열에 자꾸 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은 친일적이고 매국적인 반열에.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Never did he soil the sanctity of his legal office by voluntary consent. 그의 자발적인 동의로 고종은 단 한 번도 그의 왕권적 직무의 신성함을 더럽히지 않았다.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국권에게 끝까지 관철시켜서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해나갔지, 왕권을 뭐 돈으로 더럽힌다거나 팔아서 얻은 적이 없었다. He bent but he never broke. 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의 도덕과 우리가 대나무를 숭배하고 선비들이 대나무를 좋아하고 사군자 중에 하나죠. 대나무로 표현하는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그는 휠지언정 결코 부러진 적이 없다. 대나무는 대단히 낭창낭창 해가지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휘어진다고. 그렇지만은 바람이 멈추는 순간 다시 원위치해서 중심을 지키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적응하려면서 휜 적은 있지만은 자기의 중심을 잃은 적이 없는 임금이라 이 말이에요. 대나무를 군자가 대나무에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은 군자는 대쪽처럼 너무 뻣뻣해 가지고 일상인들과 도덕을 잘 모르거나 우습게 하는 일상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쪼다가 아니라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의 높다란 도덕적 경지만 내세워서 일반인들과 어울릴 수 없거나 일반인들을 깔보는 사람이 아니라 군자는 그들과 잘 어울릴 수 있지만은 그 마음속의 중심은, 도덕적인 중심은 국권이 지키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이게 대나무하고 아주 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의 성리학적인 비유 속에서는 뭐 대쪽 같은 선비, 그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게 왜 선비가 대쪽 같아 갖고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이 그따위 짓거리 찔러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나 하고 당파 싸움이나 하는 것들이지 그게 공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요. 대쪽 같은 자들은 공자의 제자가 아니라 대나무 같은 사람이 공자의 제자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옆에 분위기가 놀고 흥취에 젖어서 술 마시는 상황이면 술도 좀 마시고 군자가, 그렇지만은 취해갖고 난장판 부르지 않고, 난장판 부르는 사람은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게 군자지 같이 난장판 부르는 건 또 군자는 아니죠. 그래서 공자님이 말이에요. 누가 한참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술을 한 단지 갖고 왔어. 한 단지. 이렇게 드셔보라고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짝 마셔보니까 맛있거든요. 조금 더 마셨어. 맛있거든. 세 번째 마시고는 옆에 자공한테 너도 한번 마셔봐라. 너 마셔보니까 맛있습니다. 너도 한번 마셔봐라. 자기 제자들한테 저렇게 대여섯 명을 돌려서 먹었어요. 다들 맛있다고 그러니까 야, 공부는 무슨 공부냐, 치아라, 술 마시자.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군자지. 매일 거기서 지금 술이 엄청나게 맛있게 이거 갖고 왔는데 그것도 그거 한 30분 지나면 그 맛이 싹 사라져요. 술이. 그거 알죠? 막걸리 딱 떼었을 때, 열었을 때 그 맛있는 맛. 근데 30분 지나면 벌써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 먹는 막걸리로 바뀐다고. 그 맛있는 게 사라져서. 그러니까 그때 먹어야 되는 거야. 바로 그걸 놓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적당히 취할 수 있을 만큼. 네, 여러분들이 나하고 술 한잔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교수니까 술 안 먹어 그러면 좋겠습니까? 대쪽처럼 막 불어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었고 고종은 휠지언정 부러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중심을 버리거나 그것을 스스로 분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At the risk of his life, he appealed to us for aid. 그는 그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미국이에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미국인에게 요청했는데 without effect, 아무 효과가 없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이 미국 놈들은 당시 대한제국과 고종을 배반했어요. 법에 위반되게. 내가 말했죠. 한미 수호조약의 1조를 위반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그들이 도와주도록 되어 있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 상호
상호 어떤 알선의 호의로 알선해줘야 되는 좋은 길로 그런 조항인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궁지에 빠졌을 때 우리를 궁지에 더 몰아넣은 자들이에요. 미국을 100% 믿는 것도 위험하다는 걸 미국 놈 믿지 말란만 해방 전국에 있었다고 그랬죠.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 일어난다. 조심하라고 그런 말이 있었듯이 이런 역사를 보면 믿을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듯이 그들은 국익에 따라 미국 놈들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오바해서 그 미국에 대한 믿음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친미를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숙미, 미국을 받드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광화문에 몰려가가지고 고자들이 태극기 오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다니죠. 미국에서 성조기 들고 다니는 놈 차에다가 막 10개씩 꽂고 다니는 놈 보세요. 전부 트럼프 세력들이지. 미국의 성조기 세력이나 한국의 태극기 모독 세력이나 비슷해. 그래갖고 막 지금도 유튜브 방송에 트럼프가 이겼다. 조 바이든은 사기다. 막 미국 트럼프가 떠드는 소리를 그대로 해가지고 뭐 어디 캘리포니아에서 까보니까 실제로 1만 표가 사기였다. 막 그런 거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막 하고 있어. 세계 어느 뉴스도 나온 적이 없는. 동국대에 나온 놈 중에 신인균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무기 전문가라고. 그 놈도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사기꾼이. 동국대 창피를 안겨주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at the risk of his life, he approached the peace of conference at the Hague without effect. 그는 다시 그의 생명을 무릅쓰고 헤이그 평화회의에 접근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헤이그 밀사 결국은 아무 효과 없이 끝났고 고종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 폐위되죠. 그 다음에 다시 at the risk of his life, he sent a appeal to every chancellery in Europe, but enforced abdication prevented their delivery. 다시 그는 그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에 있는 모든 수상들에게 집단 명사예요. 수상들에게 호소를 보냈으나 그의 강요된 폐위, 그 강요당한 폐위에 의해서 그 호소문이 전달되는 것이 가로막혔다. 그런 말이에요. 하는 데까지 고종은 끝까지 했는데 he was marooned upon a throne. 그는 왕자 위에 용상에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결국은 앉혀지고 말았다. 아무 일도 못할 상황에 맞은 거죠. 마론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주저앉혀진다. 그런 뜻이에요. I say to the Korean people everywhere. 나는 세계 도처에 있는 한국 백성들에게 말하는 바 that they can cherish through all the ages of to come.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그들은 the undying loyalty of their last king. 그들의 마지막 왕의 꺼지지 않는 충성심,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창피할 것이 없이 그 왕의 조국에 대한 충성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 근데 마치 고종이나 순종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줬거나 팔아먹은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날 상해에서도 그따위 말을 하는 의정원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논란이 붙어요. 고종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지 넘겨준 게 아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대한제국 정부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무식을, 특히 그
여운형의 무식을 거기서 성토를 해요. 여운형은 15살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고종시대의 광무시대의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중국 교육만 받은 자예요. 중국 영어학교에 다니던 자거든요. 끝까지 이상한 갈치자 행보로 우리의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든 자인데요. 근데 무슨 그가 중도 세력으로서 떠받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나는 불쾌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동생이 또 여운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동생 이름은 여운홍입니다. 여운홍은 자유당에 상당히 악질적인 행각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에 붙어가지고 끝까지 무슨 올곧은 길로 가거나 그런 적이 없는 형제예요. 둘 다. 근데 그런 자들이 고종이 마치 나라를 그냥 일본에게 무슨 매수돼서 넘겨줬구나 그런 것처럼 말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작살이 납니다. 두 개는 이제 각각 다른 사람,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일본 사람,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인데, 잘못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사람이 말한 거고, 일본 놈들은 더 잘못한 놈들이죠. 우리나라를 꿀꺽 삼켰으니까. 그 두 놈의 말을 들어봤어요. 근데 나는 한국을 대표할 권한은 없지만 대표해서 말을 한다면, 고종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종은 26회의 가장 마지막 줄, 고종은 위압적인 카리스마로 위협을 이루고 어이없이 죽음을 맞는 초합리적 영웅호걸이 아니었지만, 그럼 뭐 알렉산더 같거나 뭐 그런 사람은 물론 아니었죠. 뭐 그런 사람도 보면서 영웅을 따지고 그런다면 고종의 이미지와 인연이 없는 소리예요. 아니었지만 파천왕의 절묘한 천재적 지략과 불구로 의지, 일본 놈들은 그대로 머리로, 군사력은 모르겠지만 머리로 단 한 번도 고종을 이긴 적이 없어요. 전략전술에 있어서. 지략과 불구로 의지,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을 때쯤, 그때에도 고종은 포기하지 않아요. 과감한 용기를 발휘해 갑오열한으로 패망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부활시키고 한국 영토를 광개토 대항 이래 최대로 넓히고 은근과 끈기로 적확한 감성과 치밀한 이성으로 최후 일각까지 투쟁하며 자신의 죽음까지도 계산해서 기꺼이 민족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민족 지도자다. 영웅호걸이라고 나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충성심을 끝까지 잃지 않은 그런 임금이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 죽음까지도 민족의 재단에 바칠 정도로 의식적이었어요. 뭐 어쩌다 하다가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죽을 것을 여러 번 각오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종에 대한 평가는 내 평가로 완결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이 자료를 접하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그냥 죽음까지도 계산했다는 말이 자꾸 걸렸어요. 과연 그가 그 죽을 거를 알고서 움직였나?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료상으로는.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냥 뭐 과장이거나 또는 지어낸 서사시일 수는 있어도 역사적인 팩트는 아니죠. 나인들도 살고 또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쉬쉬쉬하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명성황후도 국모도 시해하더니 이놈들이 이제 우리 고종까지도 죽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면서 나중에는 조직적으로 손병이 든 동학 세력들이 3.1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3월 1일을 향해서, 원래 3월 3일일 날 3.1운동을 일으키려고 계획된 날이에요. 근데 3월 1일부터 폭발적으로 민족의 공분이 터져 나와서 3.1절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고종의 인산일을 지나자마자 이제 노골적으로 그 분노, 인산일이라는 고종의 장례식이죠. 국왕 장례식을 일단 거룩하고 엄숙하게 치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이러라고 하는데, 그때 고종이 독시당했다고 하는 것을 문서화하고 삐라로 만들어서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살포를 합니다. 뭘 통해서? 동학의 전국 조직을 통해서. 동학이 600만이었어요. 동학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던 겁니다.
동학의 역할이 3.1운동과 관련해서 거의 거론되지 않거나 교과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 친일파 같은 놈들이 국사학자라 그런 거예요. 동학이야말로 끝까지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끝까지 항일투쟁을 한 세력이기 때문에 동학을 아주 우습게 알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동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수 자리도 못 얻고 이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약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들고 나오고 조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당시 1700만에서 1800만 정도 됐는데 동학 교도 숫자가 적게 잡아도 350만, 많이 잡으면 650만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1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유생들은 참여를 안 했고 33인 중에 유학자가 한 명이나 있는가 보세요. 16명은 기독교인이고 15명은 동학교도고 두 분은 스님이에요. 한영훈과 어떤 다른 스님 한 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거적적으로 일어났는데 유생들만 빠져. 유생은 친일파로 다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친일파로 붙지 않은 김창숙 등 소수의 유생 그룹은 자기들이 양반 임내하고 가담을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3.1운동에 가담을 했다면 유생들이 소수라도 33인 중에 뭐 그렇게 스님들처럼 2명이라도 얼굴을 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해방 이후에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가 되지 못해요. 성균관이 서울대가 되지. 근데 성균관은 전부 친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해방되자마자 명함도 못 내놨다. 국립대 논쟁을 할 때. 결국은 그 일본 제국대학이 서울대가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서울대 만들 때도 얼마나 좌우 대결이 심했어요. 일본 제국대학을 어떻게 새 나라의 서울대를 만드느냐 갖고 반대하는 좌파와 그냥 만들려고 하는 친일파 간에 엄청난 싸움 끝에 이제 결국은 국립서울대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그 싸움에 그게 아니라 성균관이 조선시대 내내 서울의 대학이니까 서울대니까 서울대 만들자 그 말 한 번이라도 해볼 뻔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꺼내질 못해요. 3.1운동에 끼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생들이 오늘날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한국 신민, 그러니까 당시 그 일본 천황을 받드는 유학 해석을 전부 바꿔서 황국 유학으로 그 타락을 해버립니다. 우리나라 유학이. 그래서 여기 하나도 안 끼었고 나중에 그걸 알던 김창숙 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나중에서 끼려고 했는데 이미 3.1운동은 때 지난 상황이었고 끼질 못해요. 물론 그들은 독립운동을 나중에도 하지만 맨날 그 헛발질만 하는 운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그래도 김창숙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 성균관이 이렇게라도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균관은 무슨 정신 나간 짓만 내가 볼 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종교단체가 돼가지고 제사나 지내고 있지 무슨 그 성균관이 대학이었잖아요. 대학과 도서관 노릇을 했는데 그건 전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성균관 대학은 그것도 좀 무관한 삼성이 지금은 교주가 된 대학이 됐고 그리고 성균관이라는 건 그런 짓만 하면서 그 역사 유산이 고스란히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재활용해서 어떤 권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따라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호 독시에 공분한 백성들을 고종호 독시를 널리 알리면서 그들을 치솟아 올라오게 거국적인 용동으로 이제 3.1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고종호 독시 소속의 이제 시골에서도 분기탱천해가지고 3.1운동을 전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절규하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 지도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인에서 33인의 민족 대표가 형성이 됩니다. 동학교도는 350만 명,
동학조교 주장으로 600만 명과 천도교 측이 전국적으로 운동 조직 자금 전담을 해가지고 3월 1일 정오에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조직적으로 전국적 동시 용출을 하게 되는 거죠. 용동을. 이건 비무장, 비폭력, 정치투쟁을 처음으로 벌여서 이 싸움 결과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거예요. 상해에서. 3.1운동의 대한독립 만세 구호는 아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한민국 만세는 아니고 대한제국 만세죠. 대한제국의 만세를 부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또 우리나라를 헐뜯고 우리 스스로 침뱉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33인이 한용운 스님 빼고는 다 친일화됐다. 이런 소리를 최근에 그 제주도시다 원희룡도 하고 지랄을 떨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그러고 앉아있더라고. 술자리에서마다.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세 사람만 배신을 해요. 최린이라고 하는 동학 쪽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은 기독교 쪽에서 두 사람, 31명은 맞아 죽든지 독립운동하다가 죽든지 상해로 탈출해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든지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33인이 한용운 스님 빼고 다 배신했다? 요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33인이 모였을 때 그 기생집에서 모여서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눈사람에 모였다는 소리를 하는 놈이 아니야. 설면석인가 그 정신 나간 놈이 요런 소리를 하고 지금 한 4천만 원 돈 물어줬죠. 그래갖고 소송당해서 요런 놈들이 있지 않나. 그 당시에 비폭력 무장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그걸 길거리에서 막 선동해서 유혈투쟁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33인의 중요한 임병찬의 전략전술에 따른 하나의 조치였어요. 그게 뭐 비급해서 그런 음식점에서 선언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파고다 공원에서 그걸 선언을 하면 막 선동하는 것이 되잖아요. 선동하면 반드시 충돌하죠. 충돌하면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미 우리 민족은 동학혁명에 30만이 죽었고 또 1907년 이후에 국민전쟁 속에서 30만 가량이 죽어요. 또 한판 붙으면 한 30만 죽어서 100만 죽겠죠. 두 번 경험했으면 무력으로는 어떠한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서 이런 전략이 나온 건데 그 전략을 이해를 못하는 그 학원 강사 설민석 같은 미친놈이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은 피로 쓴 역사를 그걸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친일파 못지않은 놈이라고 생각해요. 주둥아리 입 달 놀린다고 역사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또 이제 대한독립 만세와 관련해서는 저 한양대 교수로 지금 있는 교수가 국사 교수인데 조선독립 만세라고 했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도 했지만 조선독립 만세라고도 그만큼 많이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자는 지금 우리 사료를 보면 조선독립 만세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대한이라는 말은 일본 천황의 한일합방 명령 1조에 의해서 대한이란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일본 놈들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법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조선독립 만세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3.1운동을 한 사람을 붙잡아다 놓고 취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만세 불렸어?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라고 불렀다. 그러면 요놈은 받아쓰면서 조선독립 만세라고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씩은 가로 쳐놓고 조선독립 만세였다 따옴표를 해놨어요. 조선독립 만세였다고 해놓고 가로 쳐놓고 대한독립 만세였다고. 어떤 일본 외경은 그건 이 사료 양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조선독립 만세가 많은데 그리고 3년 정도 재판 기록이
재판 결과들이 신문 조선동아일보에 보도돼요. 그러니까 사료를 검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독립만세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도. 근데 그것도 판결문 같은 게 보도되는 거니까 대한독립만세를 조선독립만세로 고쳐서 보도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또 독자적으로 쓰여진 우리 백성들의 일기장이나 많은 보고, 우리 백성들끼리의 보고들 또는 지식인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모조리 대한독립만세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독립만세는 나오지도 않아. 그럼 사료를 볼 때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료를 비판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그런 소리를 하는 자가 있어요. 그 현직 교수가, 어? 친일파만 미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친일파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 그런 놈들이요. 뭐 배신자들. 우리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총에 총알 한 방만 남아있으면 배신자하고 그 일본 놈하고 누구를 쏘아야 되느냐? 배신자를 쏘라고 그랬어요. 에? 강병기 선생님 알겠죠? 에? 총알 한 발 남았으면 누구 쏘아야 된다고? 배신자요. 안 그러면 우리를 더 갉아먹었죠, 그놈들이. 에? 적은 적인지 금방 아는데 배신자는 적인지를 몰라요. 막 딱 대학 교수 임내하고 딱 앉아있어. 그러면 그 강의 신청한 놈들은 꼼짝없이 들어야지. 거기서 따지고 대들었다가는 학점 안 나오는데. 자, 여기에도 관련된 이런 나쁜 놈들이 많이 있죠. 이 간단한 문제인데도. 자, 이 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 세 번째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만세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이란 말은 3.1운동 이전까지는 대한제국의 국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한이라는 말은 삼한을 다 통일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 뜻만 가지고 있었지만 3.1운동 이후에는 대한이라는 말은 항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했는데 어거지로 목숨 걸고 그 말을 쓰면서 만세를 불렀으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우리나라 민족계열의 광복 독립단체들은 대한민국이란 말을 계속 썼고 국호도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공산주의 세력은 안 썼어요. 전부 조선이나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대한이란 말을 안 썼어요. 이들은 거의 독립운동을 안 했어요. 독립운동을 하기는커녕 독립운동을 방해하거나 우리 독립투사들을 김재진 장군이나 김규식 장군 같은 사람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국제문서인 나중에 마지막에 배울 카이로 선언의 그런 발표, 카이로 선언이 세계적으로 천명되는 데에도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래 놓고는 소련군이 밀고 오니까 젊은 놈이 나타나서 30살 먹은 젊은 놈이 북한을 장악했는데 김일성이 그 이전에 뭐 12살 때부터 독립투쟁을 했다고 그래요. 독립투쟁을 했는데 무장투쟁을 해서 소련에 들어가서 소련군 대위로 들어오면서 그게 뭐 소련군 대위로 있는 것이 무슨 독립투쟁이에요? 거기 가서 잘 지냈겠죠. 그리고는 1940년 이후에 사라졌다가 45년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단이 된 거예요. 외세 때문에 나라가 분단됐다 이런 말만 자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민족 내에서 분열이 이미 독립투쟁 오랜 세월 과정 속에서 30년의 독립투쟁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분단으로 표현된 거예요.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측면만 자꾸 말하면 안 된다. 두 개의 힘이 국내적으로 짝짝꿍이 되면서, 즉 조응하면서 나라가 분단이 된 거다. 그렇다면은 사상적으로는 지금 남북한이 사상이 다르냐?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사상이 달랐죠.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그래도 사회주의의 미래가 자꾸 어두워져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궁극 목표를 많은 세계의 좌익들이, 공산주의 좌익들이 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달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비판하는 게 북한 비판과 같았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북한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남북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념이 아니라, 이념은 남북 간의 이념은 같아졌다고 봐야 돼요. 민족이 하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북한에는 없나? 똑같이 있죠.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보면은 맨날 그 공자님 갖다가 써먹어요. 에? 우리 김일성 동지는 애민 사상에 출중하여, 애민이라는 게 그 유교 사상이지 뭐 다른 사상이에요? 에? 그리고 인덕정치, 김정일의 인덕정치, 김정은의 애민정치, 다 공자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공자님 철학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쳐주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이렇게 공자의 철학을 그들의 통치 철학으로 쓰고 있고, 예, 쓰면 이제 공자 철학도 오늘날은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꼭 맞지 않는 걸 들고 나와서 써먹어요. 어버이 수령동지. 임금님이 원래 어버이거든요. 그 옛날 그 유교 사상에 의하면. 그건 또 써먹어. 아주 낡아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사상은 써먹어. 민지 부모, 백성의 부모란 말은 그 대학과 중용에 많이 나오죠. 백성의 부모, 어버이 수령동지. 그거 조선 사람이 들을 때는 많이 듣던 소리예요.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 국모 시해라고 그러지. 우리 백성의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런 것은 갖다 써먹으면서, 그러니까 대단히 유교적인 나라에 혹시 이념이 있다면 그 남한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 김일성 왕조야. 김씨 왕조. 우리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죠. 대통령을 지금 몇 명을 가르쳐서 9명을 가르쳐서 10번째 대통령인데, 엄격히 따지면 최규하 이런 분까지 다 합치면 11번째야. 근데 거기는 3번밖에 안 바뀌었어. 우리는 11번 바꿀 때. 그러니까 김일성 왕조라고. 그 왕조를 우리가 민주적인 관점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들은 그 왕조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도 만들고, 핵무기로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뭘 협상을 나오냐? 우리 왕조의 안전보장을 보장하라. 에? 안 그러면 우리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핵 이꼴 김씨 왕조다. 막 이렇게 이제 버티고 있죠. 그들이 저렇게 가난한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건 그것 더하기 두 번째, 우리하고 이제 타협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종교를, 김일성 종교를 만든 거야. 김씨 종교. 신적주의로 올라가 있죠. 김정은이가. 신격화. 그것이 남한에서는 소화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북한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야지. 이념적으로 체제 관점에서는 끝나버린 정권이 우리 동포인데 어떻게든 소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김일성 왕조를 어떻게 소화를 할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방문하면 엄청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돈 엄청 갚았다고. 사우디 왕이나 쿠웨이트 왕 만나면 되게 좋아하고 막 떼돈 갖고 왔다고. 근데 김일성 왕 그러면 싫어해. 남의 나라 왕만 좋아하지 말고 동포니까 그냥 왕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봐주는 것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길이다. 남의 나라 왕만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뭐 우리가 북한처럼 안 하면 되니까 용납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용납을 해야 대화라도 할 수 있죠.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고 대화를 어디 가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북한이 대안이란 말은 끝내 안 쓰고 오랜 세월 공산당, 고려공산당, 조선 무슨 의용대 이따위 소리만 하다가 국호도 말이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계속 조선으로 가는 거죠. 조선은 제후국의 이름이에요.
이 한국이 제국이라고 할 때 그래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을 세우면서는 버려버린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우리를 한이라고 불렀던 이름을 쓴 거예요. 한이라는 말은 대한의 대자 빼면 한인데 사만을 다 가리키는 거고, 그 한이라는 말은 광개토 대항비에도 쓰여 있다. 그래서 고종이 만들 때 우리가 한이 무엇인지, 대한의 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사료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선시대에도 사만대부인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어떤 남편이 공을 세우면 부인을 존칭으로 부를 때 사만대부인, 이런 존칭을 하사했어요. 조선시대인데 조선인데 한이라고 계속 썼고 우리를 한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가령 일본이나 이런 보면 이놈들이 정한론을 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국교 수립도 하기 전에 정한론을 펴요. 정한론은 한국을 정복하자 하는 논이에요.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조선이라고 안 하고 한이라고, 한국이라고도 많이 했단 소리잖아요. 강병기 선생 알겠죠? 예. 정한론은 1860년대에 나오는 한국 정벌론이에요. 예? 근데 또 청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주에서 우리 군하고 대한제국군하고 조선 군대하고 청나라 군대가 충돌하면 이쪽을 가리켜서 모든 외교 문서에 보니까 한병이라고 그래. 한병. 조선 병사를 줄여서 두자로 할 때는 꼭 한병. 선병이라는 말도 없고 조병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전부 한병이라고 표현해. 한국 군인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쓰기 전에 이미 일본이나 그 청나라는 우리를 한국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다.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사보이 왕국이 이탈리아의 한 왕국인데 또 공화국도 많았어요. 베니스 공화국, 응? 또는 나폴리 공화국, 또 조그마한 또 왕국들도 많았어요. 그랬을 때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나라들의 명칭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만나서는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탈리아가 국호가 되죠. 우리나라도 조선이라고 부르고 고려라고 부르고 많이 다르게 불렀지만은, 왕조 이름으로 달리 불렀지만은 스스로는 한국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불렀고 쓰고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된 거죠. 원래 왕조 명칭이 무엇이냐에 구애받지 않고 써오던 우리의 비공식 국호를, 오랜 국호를 공식 국회로 올린 게 대한제국이라는 국호예요. 그런데 대한제국, 대한독립 만세 부른 이후부터는 이 대한이라는 말에는 못 부르게 한 것을 불렀으니까 항일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국호를 함부로 버리자고 하고 그런 자들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뭐 조한민국이라고 하자는 놈도 있고, 선한민국이라고 하자는 놈도 있고 막 그래요. 이미 한인만이 아니라 대한이 항일의 의미를 가졌는데, 만약에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으면 그 말도 맞아요. 뭐 굳이 틀렸다고 막 강짜 놓을 일은 아닌데, 대한 독립 만세라고 만세를 불렀는데 왜 그걸 항일의 의미를 다 버린단 말이에요. 한국 만세도 아니고 대한 독립 만세예요. 그러니까 대한이라는 두 자는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이라는 항일의 의미를 버리지 않는 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8강의 앞부분을 좀 했고요. 실은 8강인데 지금 벌써 3시 55분이 돼서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예.